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보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살아있을 때의 삶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었나, 또 사회에 끼친 공로가 얼마나 될까, 이런 저런 걸로 평가를 하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선에서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팎으로 당의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이 대표 후보자로 나서야 한다. 아니다.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으니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아직은 등판이 이르다 만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그야말로 뜨겁게 아주 팽팽한 설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더 뜨겁게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물론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그 흥행이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분위기를 뜨겁게 열기 있게 만드는 것이 통상의 이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당 대표로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에 정말 한동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니면은 당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동훈이 후보자로 나서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한 사람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예 후보로 나서지 말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어느 기자 중에서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출마한다라고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 문법을 예로 들면서 출마를 한다면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 문법? 자, 과연 우리 정치가 기본적인 정치 룰을 지켜가면서 지금까지 정치 70년의 역사를 이루어 왔는가? 특히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국회, 바로 문을 닫기 직전인 이번 국회만 보더라도 역대 가장 오염되고 타락한 국회였을까? 자성을 좀 해보길 바란다. 저는 주문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 말고 이달 말에 열리는 새로운 국회, 22대 국회는 정말 정치 기본 룰을 지키는, 정치 문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국회에 등원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보면은 최선 정치를 할 때에 윤리 도덕 그리고 양심이란 것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정치인들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비리나 범죄가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자신의 비리 범죄를 동료를 통해서 덮으려고 그야말로 방탄의 옷을 입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 이번 국회 아니었었습니까? 자신의 비리 범죄를 동료를 통해서 덮고 버티기로 나갔던 것이 이번 국회였는데 한마디로 짐승의 탈을 쓰면서 의원 인내 했던 사람들이 이번 국회의원들 아니었었습니까?
양심이 사라진 국회였었는데 새로 문을 열 국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면면이 공천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도 기가 찬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기존 정치 문법을 인용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들, 나설 수 없는 사람들, 공천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 한마디로 무자격자지요. 함량 미달자들인데 이걸 억지 공천시키고 정치 문법을 논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공천까지 주면서 과연 기존 정치 문법을 논할 수가 있을까? 당 대표부터 여기에 적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느 것이 제대로 지켜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한동훈이 후보 출마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배지를 달려고 또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기존 정치 문법을 논할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주제와는 다른 기존 정치 문법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과 같이 논해보자 합니다. 오늘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얘기만으로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동훈의 출마를 곱게 보지 않고 있는 후보자들은 이런 걸 아주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론도 이런 비판적인 방향이다. 아주 단정을 짓고 한동훈의 출마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들이 출마할지 확정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흔히들 대권 후보자, 잠룡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면서 일단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홍준표인데 먼저 세 사람을 꼽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은 그래도 그 비판의 수위를 낮추면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 패인은 심판원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 패인이다. 이것은 피했어야 한다라고 정책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보수에 들어온 용병과 비슷하다. 윤석열이도 그렇고 한동훈이도 그렇고 보수 쪽에 들어온 용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말할 나위도 없지요. 더 이상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 한동훈에게 원천적으로 싹을 자르는 그런 험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홍준표는 지난 4월 10일 선거 패배 그 전부터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강하게 한동훈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질 바 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껄끄러운 자기 대선 후보 경쟁자로 한동훈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그 자체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두려움을 미리 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은 깜도 안 되는 것 그렇게 비난을 했었지만은 홍준표는 한동훈의 저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위원장이 되고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극한적인 독소를 쏟아내고 있고 이참에 아주 당에서 사라지길 바란다라는 극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자기가 당에 있는 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아니 자기 당도 아닌데 자기도 평당원인데 같은 당원끼리
누구 보고 나가라 마라, 얼씬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준표는 이런 얘기까지 했죠.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인데 깜도 안 되는 애가 당을 말아먹었다. 대권 놀이를 하다가 셀카 하나 찍고 당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다. 이런 독소를 20여일 넘게 계속 비판해 왔었습니다. 정말로 선거가 질 수 없는 선거였었는지, 국민의 힘이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선거라고 홍준표는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생각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홍준표는 한동훈이 깜도 안 되는 애 수준이라 셀카나 찍었기 때문에 패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에 패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홍준표의 속마음과는 달리 여러 번 같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이 이번 선거에서 말 그대로 압승을 거두었다면 속병이 날 사람이 홍준표였다. 자신은 대구시장이고 국회에서 국민의 힘이 일당이 되건 다수당이 되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의 입지만 강화가 되고 대선 후보자로 굳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진심으로 당이 압승하기를 바랐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을 당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는데, 존재로 모셔야 할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홍준표는 한동훈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속에서 3년 후에 대선 후보로서 내가 당당하게 나갈 때에는 한동훈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동훈을 그렇게 매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오세훈. 지금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홍준표와 거의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겠지요. 자신의 거취 문제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한동훈이 자기 대선 후보자로 만나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조금은 더 홍준표보다는 부드럽게 폭넓게 포용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홍준표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의 낙선자들을 만나고 또 상대당의 의원들까지 만나서 식사를 하는 등 광폭적인 그런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세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선거의 패배 방향을 정책적인 면에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심판론만 너무 앞세우다 보니 이것이 패인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 자체는 피했어야 할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동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또 부정적인 면이 양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낫다, 옳은 판단이다 얘기하는 것도 섣부르지만 아무튼 선거는 패배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세훈에겐 장점이 있죠. 서울시장을 3번씩이나 하고 오랜 행정 경험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까지 있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정책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홍준표는 다른 그런 그릇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유승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민이
한동훈에 대해서 뼈 있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글쎄요, 조금은 차갑게 정감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차갑게 냉정하게 쌀쌀맞게 또 비꼬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가 있는 듯한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유승민이가 늘 그런 말투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유승민이 자신을 배신자의 프레임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변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 문제도 지금 당대표는 어려운 상황이다. 승패 당락을 떠나서 당내 변호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말과 함께 자신은 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해보고 싶다. 나에게 배신자의 프레임, 배신자라고 말하고 낙인을 찍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45년 구형을 때리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24년에 확정 판결을 받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윤석열과 한동훈 아니었느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보수 쪽에 들어와서 용병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유승민은 자신의 배신보다는 한동훈이 더 가혹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들을 때에 참으로 뻔뻔하다. 정말 유승민에게 정치적인 양심이, 인성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앞서서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공안 메아리 아니겠습니까?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당에 남아 버티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정말 구차하고 추하다, 여기에 비굴하기까지 하고 유승민을 볼 때에 개탄스럽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형사처벌이 일어났는가? 박지원의 간교함과 가증스러운 장난에 김무성과 당신이 역적 모반하고 모의에 가담해서 탄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탄핵 결의안을 헌재에 들고 가서 대한민국 초유의 대통령직을 탄핵 의결시키고 대통령직을 파면시킨 장본인들이 천하의 역적질을 한 그런 모반꾼들이지, 이제 와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형사처벌을 해서 법정 구속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피해를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했다, 원인 제공자라고 한동훈을 지목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죠. 탄핵이 없었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문제는 애초부터 있지도 않았던 것 아닙니까? 유승민 이자는 탄핵이라는 그 정말로 무서운 가증스러운 그 음모를 뒤로 하고 숨기고 자기 자신의 역적질했다는 것은 감추고 형사처벌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형사처벌을 주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 아니냐, 이렇게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거 옳은 자세입니까? 이게 당신의 야비한 수법 아니겠습니까? 평생 당신은
이런 야비하고 가증스러운 쓰레기 역할만을 해왔었는데 역적 배신자의 낙인이 붙어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해보고 싶다. 무슨 썩어빠진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을 위해서 당 대표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인물이 바로 당신인데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니 우리 정치가 사료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모반과 사기, 전문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당신이 어쩌면은 이준석이가 당신을 보고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유승민에 대해서 이 말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유승민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사람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하겠다라고 국회 결의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를 잘못하고 있으니 헌재에서 국회가 탄핵 결의를 해서 넘겨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김무성하고 박지원이 그 계략에 속아서 동료들을 설득시키면서 탄핵을 주도했던 역적 아니었습니까? 아니 윤석열과 한동훈이 형사처벌을 하겠으니 국회에서 탄핵 결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형사처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 파면된 이후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왜 당신은 당신의 그 행했던 역적질은 숨기면서 형사처벌을 윤석열과 한동훈이 했다라고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럴 때에 하늘에서 벌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늘도 노해서 아니 혹세 무민을 해도 이 정도로 잔인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은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직도 탄핵을 해야 할 대상자가 남아 있습니까? 당신이 해야 할 탄핵을 해야 할 당사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 유승민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한동훈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과 당원들이 또 지지자들의 부름에 따를 일이지.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 이런 말로 국민들을 더 이상 사기치지는 맙시다. 아니 바로 얼마 전에 대통령과 이재명이 차담회를 끝내고 대통령 뒤통수를 치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자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라고 우리 정치에 있어서 이미 기존 정치 문법이 사라진 지 오래인데 정치 도의가 사라진 지 오래인데 왜 한동훈에게만은 한동훈이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범법 행위를 했었습니까? 도덕적인 양심을 구하고 있을 뿐인데 왜 한동훈이에게만은 이런 것을 당의 후보자들이라든가 비판자들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떠나서 당사자 한동훈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마음은 국민들의 바람을 그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한 이후에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될 일입니다. 정치의 입방아들이
미리 판단하고 결론 낼 일은 결코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